리스트를 배웠으면 당연히 리스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리스트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어레이 리스트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꺽쇠 한 다음에 그러니까 변수명을 설정하실 때는 반드시 요거를 여러분들이 복수명으로 이제 적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레이스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new array list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근데 여기 이제 꺽쇠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이 어레이스라는 어레이스죠. 어레이스에 집어넣고 싶은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냐. 그러니까 뭐 여기 꺽쇠는 뭐 객체 그러니까 즉 클래스 타입의 데이터도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뭘 쓰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넣게 되면 그 녀석만 넣어야 돼. 그 녀석만. 그 외의 값을 그 외의 데이터를 넣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수를 담으려면 여러분들 인티저를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어레이스에 int 즉 정수 이외의 값을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절대. 이거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스트링이라고 쓰면 이건 뭐겠어요? 문장. 그러니까 내가 이 어레이스에는 문장만 집어넣겠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아티클이라 썼어요. 그러면 내가 아티클 타입만 집어넣겠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테스트로 그냥 스트링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써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도 써줘야 되는데, 뒤에 스트링이고, 요 뒤에가 스트링이면 요 스트링이 뭐 한다? 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레이고, 여기가 어레이면 요 어레이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알아서 이제 인텔리제이가 친절하게 임포트를 해줘요.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옛날에 요즘도 쓰긴 하는데 이클립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바 쓸 수 있는 거기는 이 자동 임포트가 안 돼서 컨트롤 시프트 O를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인텔리제이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 자, 일단 첫 번째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트 데이터 추가. 자, 추가는 요거는 뭐냐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라 보시면 돼요. add.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가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함수예요, 함수. 별도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함수가 있고 내가 add라는 걸 만들었나요? 안 만들었죠? 그러니까 안 만들었어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다 내장 함수입니다. 근데 리스트를 쓸 때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이고 자, 그래서 어레이스에다가 add 해가지고 소가로 한 다음에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줘야죠. 그죠? 안녕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녕이라는 걸 담을 수가 있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반가워 이렇게도.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가 배열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배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줘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딱 10개까지밖에 못 넣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쓰죠? 얘는 여러분들이 무한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아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얘는 알아서 0번째 그리고 얘는 내부적으로 알아서 1번째. 제가 말하는 0번째, 1번째가 뭐냐면 인덱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어레이스에 나는 가져오는 건 get이거든요. 이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리스트에 데이터 가져오기는 get입니다. get. 배열이랑 달라요. get. 여기는 이제 인덱스 번호를 적어주면 돼요. 인덱스 번호. 자, get 한 다음에 소가로 한 다음에 나는 뭐 0번째 가져오겠다. 그럼 뭐 출력될까요? 안녕 출력되는 거예요. 보이죠? 왜냐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0번째, 1번째 꼽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나온다? 반가워 나오는 거. 근데 이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없는데 지금 2번째 데이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출력하면 에러 나요. 인덱스 out of boundary session. 그러니까 이 세션은 무조건 런타임이에요. 런타임. 즉 실행 도중에 넘어진 거다. 문법 체크가 아니라 실행 도중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0번째 읽고 1번째 읽었는데 얘 딱 보니까 여긴 데이터 없잖아. 그래서 인덱스 아웃 오브. 그러니까 뭐야? 너 인덱스가 경계선을 벗어났다. 게다가 이거 데이터 없는데 이런 게 없다. 라고 뭐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하나 더 써볼까요?
자바는 할만합니까? 이렇게 자바는 백엔드 웹 백엔드 개발에 필수 언어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번째, 3번째 이렇게 하면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자, 그래서 리스트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거는 get 한 다음에 인덱스 넣어주면 되고, 여기는 add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데이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어떤 데이터냐에 따라 좀 달라요. 데이터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value를 할까요? 값이라고 하겠죠. 값, value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value 자체를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값을 넣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냐? 바로 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set. 그 다음에 set 인덱스랑 value를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arrays의 set, 즉 지금 1번째 데이터가 뭐냐면 반가워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가워를 좀 어서와라는 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녀석 찝은 다음에 쉼표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서와 바꾸고 싶은 값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시 1번째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수정 후 실행하면 보이죠? 수정 후 어서와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 보이죠? 자, 이런 거에 데이터 수정하는 방법이고, 자, 리스트에 데이터 삭제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remove예요. remove. 그 다음에 remove 한 다음에 내가 삭제하고 싶어하는 대상의 인덱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삭제 후 지금 삭제 전에는 2번째 출력하면 뭐 나와요? 자바는 할만한가요? 나왔죠? 그죠? 근데 제가 얘를 삭제하고 나서 여기다가 remove 썼어요. 그러니까 삭제 후 하게 되면 얘 뭐 출력했을 때 뭐 나올까요? 뭐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그건 왜 그러냐면 리스트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니까 이게 연속되어 있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근데 지금 제가 얘를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알아서 데이터 넣는 거에 맞춰서 인덱스가 배정된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번째를 삭제한 거예요? 2번째 이 녀석이란 말이에요. 얘를 삭제하게 되면 얘는 지금 2번째 인덱스가 맞잖아요. 그러면 얘가 삭제되면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냅두는 게 아니라 얘가 앞으로 당겨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겨줘요. 즉 얘가 원래 3번째였는데 2번째로 다시 내려와서 지금 2번째를 출력하니까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삭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리스트가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리스트에 특정 데이터 유무 확인. 유무 확인이라 하겠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contains라는 게 있습니다. 자, contains가 무슨 뜻이죠? 그렇죠. 포함이죠. 그러니까 너 그거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녀석의 결과값은 뭐냐면 이 contains의 결과값은 true, false예요. 여기다가 contains를 실행하고 난 contains 실행 결과값은 true 또는 false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자, arrays. 자, arrays에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이 자바 웹 백엔드 개발에 필수 언어면 이 녀석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녀석이 지금 데이터로 있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contains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백엔드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어쨌든 데이터를 품고 있죠. 그러면 여기다가 SUT에서 이렇게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결과가 true로 아니면 false라 했잖아요. 그러면 백엔드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행해 보면 뭐야? false가 나온다고? 제가
잘못 썼나요? 백 엔드. 제가 잘못 얘기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특정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 자체가 있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단어로 써버렸죠.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는 따로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자, 뭐이죠? true로 나오는 거. 왜냐면 요 자체가 한 묶음이잖아요. 요 자체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이게 있을 텐데 리스트에 자바 리스트에 특정 단어 포함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게 또 뭐였더라? 특정 값, 문자 포함, 컨테이스 이거 뭐 없나? 특정 단어. 이건 특정 단어 같은 경우는 다 뒤져야 되나? 특정 단어는 이제 좀 다른 방법이네요. 이거는 리스트의 방법이 없네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요 데이터 자체를 넘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체의 데이터를 넘기니까 true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가워라는 데이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true가 출력이 되는 거죠. 뭐야? 반가워가 없나요? 반가워를 삭제했나요? 반가워를 제가 수정했군요. 어서와로. 어서와로 수정했죠. 그러면 true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불리언이 true, false 담는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is, exist. 그러니까 is 변수명 앞에 보통 is가 붙으면 얘는 결과가 true, false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써볼게요. is, exist의 결과값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true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리스트에서 이번엔 리스트의 길이. 이거는 사실 아까 했죠. 리스트의 길이. 자, 이거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얘는 뭐 굳이 뭘 넘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레이스 맞나? 어레이스 사이즈라고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어레이스 점 사이즈 이렇게 하면 아마 지금 하나 삭제했기 때문에 3 나올 거예요. 3. 그죠? 3 나오죠.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건 사이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걸 알려드릴 건데 리스트를 이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리스트를 순회를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회라는 거는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거예요. 그래요. 찾기 전에 요것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다가 쓸까? 이거 하나만 하고 리스트 순회할게요. 여기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불편한 게 뭐냐면 특정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기억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억하려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뭐 97번째 있어요. 그럼 언제 0번째부터 97번 세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리스트에서 특정 데이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 오브라는 게 있어요. 인덱스 오브. 여기다가 밸류를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라고 쓰시고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반가워가 어딨냐 그러면 인덱스 오브에서 반가워 하게 되면 반가워 없겠죠. 어서와로 해야겠죠. 어서와. 그러면 얘가 몇 번째 인덱스에 있냐 그럼 물어보면 얘가 알아서 그 녀석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지금 보이죠? 얘 1번째 위치에 있다. 1번째 위치에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리스트의 길이 했고 그 다음에 순회. 여기서 이제 순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순회. 리스트의 데이터 순회 첫 번째 버전. 그냥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금방 하는 거예요. int i는 0. 왜 제가 0이라 쓰는 줄 아시죠? 인덱스를 0번째부터 순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i, ar, arrays, siz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3개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뭘로 봐야 돼요? 3으로 보시면 됩니다. 3.
그러면 왜 제가 이거를 3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3 전까지로 했을까요? 인덱스가 여러분 전체가 3이라 해가지고 마지막 인덱스의 3, 마지막 인덱스의 값이 3은 아니잖아요. 0, 1, 2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출력할 때도 원래는 아까 그냥 일반적인 어레이스를 사용하게 되면 형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굳이 그걸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특정 데이터만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레이스에서 get i번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회 출력도 가능해요. 보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두 번째 방법에는 요거는 향상된 포문이라 해가지고 보통 포이치문이라고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string value 그 다음에 .arrays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통 이걸 향상된 포문이라고도 얘기하고 뭐 포이치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레이스에 들어가 있는 0번째 데이터가 들어가서 출력, 1번째 데이터가 들어가서 출력, 2번째 데이터가 들어가서 출력,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출력을 하면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만, 그러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까지 깔끔하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만약에 정순, 즉 0번째부터 순서대로 출력하겠다 하면 뭐가 더 편한 거예요? 얘가 훨씬 편한 거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보이죠? 똑같이 나오는 거. 근데 얘 단점은 뭘까요? 얘는 역순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역순 출력이라는 건 내가 뭐 자바는 웹백엔드, 어서와, 안녕, 순으로 출력을 하고 싶은데 얘는 그게 안 돼요. 역순 출력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근데 얘는 역순 출력이 가능해요. 여기다가 역순 출력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될까요? 시작을 얘는 지금 어쨌든 데이터가 3개 있다 했잖아요. 3개. 그죠? 그러면 3개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3이라 쓰고 3이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마지막 인덱스가 몇 번째예요? 2번째니까 2라고 해야죠. 근데 이거는 누가 계산한 거죠? 제가 계산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산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있는 거에 맞게끔 계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나온 거예요? 마지막,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의 길이에서 마이너스 1한 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전체 데이터가 3이면 마이너스 1한 값이 그 녀석의 그 해당 리스트의 마지막 인덱스 번호인 거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뭘로 하면 되는 거예요? 0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뿔뿔이 아니라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스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람다 스트림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스트림 방식 이것도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즉 내가 어레이스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트림이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스트림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림 메서드를 호출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코드를 간결하고 짧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에 for each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복문이에요. 반복문. 그러면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 뭐 VAR을 할까요? VAR? VAR은 쓰고 있으니까 A라고 할까요? A? 스트링 A라고 써야 되나? A. 그냥 사실 이제 이렇게 출력해야 되는데. print out 이거가 여기다가 코드를 그냥 VAR 이렇게 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VAR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트림 방식으로도 한 줄짜리로 순회 출력하는 게 가능해요. 보이죠? 그냥 스트림 한 다음에 이 포이치가 바로 반복문이에요. 반복문이고 내가 여기 변수명 설정하면 그 변수명에 알아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되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이것도 하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도 되던가. 이렇게 해도 아마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내가 이제 어쨌든 변수를 이용해서 작업할 거면 이렇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 한 다음에 콜론 2개 쓴 다음에 프린트 ln 하게 되면 알아서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반복해서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스트림 방식 첫 번째 또 버전이라면, 그 다음에 얘는 스트림 방식의 두 번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짧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바는 뭐가 가능하냐면 이 포문이 있고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한 줄. 그죠? 보이시나요? 한 줄짜리가 있으면 요 중괄호가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엔 이게 어려울 수 있는데 요렇게 썼을 때 뭐 이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드 길어지면 가독성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요게 코드가 하나만 있을 때 요렇게 중괄호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올려드릴게요. 요렇게 쓰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이 있다. 한 줄만 있다면 중괄호 생략 가능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 뭐 int a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러면 중괄호 생략 불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한 줄짜리 요런 것만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 쓰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스트림 방식은 여러분들 이제 포이치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하는데 근데 변수명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 변수명이에요. 타입은 어차피 그 데이터에 맞게 타입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다. 나는 변수명 쓰지 않겠다.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리스트를 순회 출력하는 방법과 그리고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